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훈 작가의 와칭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훈은 26년간의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바깥 세상을 취재, 보도하는 데 열정을 바쳤다. 그러다가 가장 소중했던 가족인 할머니와 아버지가 잇따라 돌아가신 후로 마음의 병을 얻고 내면 세계에 빠져들었다.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를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을 썼다. 그 후로도 더욱 깊은 취재, 명상 체험을 거쳐 후속작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을 냈다. 이렇듯 끝없는 내면의 취재를 통해 우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숙명인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기자로서의 남은 소명으로 삼고 있다.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것 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온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온다.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미립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미립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체가 뭐기에 사람의 마음을 그처럼 척척 읽어내는 걸까? 비밀은 미립자에 있다. 미립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먼저 미립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확대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하나씩 발사한다. 이중 슬릿 실험 1. 누군가가 바라보면 미립자가 슬릿을 직선으로 통과해 뒷면에 알갱이 자국이 남는다. 위 그림을 보면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에 슬릿이 뚫려 있다. 당신은 거기를 향해 미립자를 발사한다. 그럼 미립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의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긴다. 그걸 바라보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 이래?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기절초풍할 일은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타난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중 슬릿 실험 2.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미립자는 물결처럼 통과하며 벽면에 물결 자국을 남긴다. 아니 이런 귀신이 고칼 노릇이 다 있나?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네. 당신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는다. 토끼 눈을 한 당신은 기가 막힐 뿐이다. 미립자들이 귀신에 홀렸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미립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다니 당신은 부랴부랴 친구를 불러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내가 쳐다봐도 그래.
쳐다보면 무조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안 쳐다보면 물결처럼 행동하고. 미립자들은 왜 이런 요술을 부리는 걸까? 왜 내가 바라볼 때만 고체 알갱이로 행동하는 거지? 당신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친다. 오라, 난 미립자를 바라볼 때마다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로군. 정말 기막힌 요술 아닌가? 온 세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당신 인생은 정말 당신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에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이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는 이 실험을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중 슬릿 실험을 처음 실시한 건 이스라엘 과학원이 아니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 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즉,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 요술이 얼마나 경이롭던지 덴마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보어는 이 요술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미립자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어떤 것으로든 현실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마법의 알갱이들이다. 미립자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은 바로 곁에 있든 우주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게 무슨 소리지? 이를테면 이런 거다. 당신의 입천장에서 세포 몇 개를 떼어내 시험관에 넣는다. 그리고 당신 몸과 시험관에 각각 피부 반응 감지기를 부착한다. 그런 다음 당신은 가만히 있고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이 든 시험관만 옆 건물에 갖다 놓는다. 심심해진 당신은 비디오를 틀어본다. 맑은 날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 비디오군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걸 당신의 몸에 붙여놓은 피부 반응 감지기엔 평온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옆 건물에 갖다 놓은 내 입천장 세포들은 과학자들이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과 연결된 피부 반응 감지기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당신이 평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세포들도 평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엔 공포 비디오를 틀어볼까? 마찬가지다. 당신이 비디오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 옆 건물에 있는 당신의 세포들도 역시 공포 반응을 보인다. 그럼 옆 건물이 아닌 20km 떨어진 곳에 세포들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당신이 평온을 느끼면 세포들도 평온을, 당신이 공포를 느끼면 세포들도 공포를 느낀다. 정확하게 똑같은 찰나의 말이다. 거참 이상하군. 두뇌도 없는 세포들이 어떻게 분리된 세포 주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지? 과학자들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보기로 한다. 세포들을 떼어낸 지 무려 닷새나 지나고 나서 자그만치 80km나 떨어진 다른 도시의 세포들을 옮겨다 놓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것이다. 닷새나 지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젠 주인과 인연이 끊어졌겠지. 하지만 웬걸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컴퓨터처럼 정확히 읽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립자들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1998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실험이다. 피부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원히 끈끈한 사랑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래서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잔인하지만 이런 실험도 해보았다. 어미토끼를 새끼들과 떼어놓고 두뇌에 전극을 삽입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잠수함에 태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대서양 심해로 데려가서 한 마리씩 처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들이 처형되는 바로 그 순간마다 어미토끼의 뇌파는 크게 치솟았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일인데도 말이다. 사람도 그렇다. 2억 마일리 떨어진 자식에게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기면 부모도 뭔가 펀치하는 구석이 생기지 않은가? 따라서 만일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가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담긴 미립자 에너지는 즉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식이 설사 달나라에 가 있더라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비록 자식이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뚱뚱한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자신도 점점 뚱뚱해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32년간 12,000명을 추적해 봤더니 친한 친구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 뚱뚱한 친구가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지구 정반대편인 브라질에 살든 태양계의 저 끝 토성에 올라가 살든 내가 그 친구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떠올려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몸이 점점 뚱뚱해진다. 내가 끌어당겨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몸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립자들이 이처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비국지성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을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미립자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마다 특유의 지능을 갖고 있다. 단지 얼마나 많은 미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 어떤 물질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능의 특성만 각기 다를 뿐이다.
우리는 인간만이 만물 가운데 독보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지능을 누구의 어떤 잣대로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어떤 철새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한다.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역시 수천 킬로미터씩 오가는 물고기나 거북이들도 있다. 어떤 코끼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을 찾아가기도 한다. 우리처럼 지도도 보지 않고 말이다. 만일 그들에게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지도 없이는 심리박도 못 가는 전응아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낄낄거릴지 모른다. 대지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자양분만 흡수하고 탄생하는 밥 등의 음식들도 그렇다. 비록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는 어디를 나돌아다니지도 못하지만 필요도 없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계속 먹어대는 우리를 보고 이 인간 자기 배가 얼마나 부른지도 모르고 먹어대네 하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고작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등에 국한된다. 우리는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린다. 심지어 우리 몸뚱이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런 예를 들어보자. 큰 강당에 1000명이 모여 있다. 그들에게 각기 밀봉된 봉투 하나씩 나눠준다. 봉투 500개엔 인공 감미료가, 나머지 500개엔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다. 물론 참석자들은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이제 봉투를 각자의 가슴에 대보세요. 그런 다음 간단한 방법으로 참석자 전원의 근력을 시험해 본다. 이를테면 2명씩 짝을 지어 팔의 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런데 시험 결과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500명은 전보다 힘이 세졌고 나머지 500명은 힘이 약해졌다. 웬일일까? 여러분 각자 봉투를 뜯어보세요. 힘이 강해진 사람들의 봉투를 뜯어보니 한결같이 천연 비타민C가 들어있다. 만약 약해진 사람들의 봉투 속에는 예외 없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 두뇌는 밀봉된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깜깜하다. 하지만 뇌세포도 눈도 없는 몸뚱이는 어떤 봉투 속에 몸에 이로운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용케도 알아맞힌다. 정신의학자 호킨스 박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때 종종 이런 시연을 한다. 내 몸이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니. 참석자들은 늘 이렇게 놀라워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 잠시 책을 덮고 심장에게 말해보라. 심장아, 10초간만 멈춰볼래? 심장은 당신의 생각대로 멈추지 않는다. 만일 심장이 당신의 생각대로 멈춰버린다면 당신은 죽는다. 이처럼 심장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움직인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단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를 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오감보다 더 섬세한 차원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깜깜하다. 만물이 모두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단지 과학이 그걸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뒤늦게나마 양자 물리학자들은 모든 피조물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척척 읽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두뇌가 없으면 지능도 없다는 생각도 두뇌를 가진 인간이 빚어낸 어이없는 착각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럼 이렇게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는 대체 누가 창조해낸 걸까?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이 모든 곳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고 했다.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신처럼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석가모니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했다.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래 나도 노력하면 정말 신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맞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내가 감히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따로 있지 하고 가능성부터 쾅 닫아버린다. 가능성을 닫고 바라보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